왜 결혼식을 올리지 않냐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고아나 다름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32 지연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며 화목한 가족 속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예요.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친부모님이 아닌 큰엄마, 큰아빠 밑에서 자랐어요. 제가 5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기억은 많이 나지 않지만 가끔 꿈에서 엄마의 향기나 아빠의 웃음소리를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신 큰엄마, 큰아빠 덕분이죠. 지연아, 너는 우리 딸이야. 피보다 진한 게 정이란다. 큰아빠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형제인 큰아빠와 큰엄마는 자식이 없으셨는데 저를 맡아 키우시면서 한 번도 저를 남의 자식처럼 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더 사랑을 주시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특별한 구성원은 또 있어요. 3살 차이 나는 사촌언니 수진이요. 사실은 큰아빠, 큰엄마의 조카인데 언니도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우리 집에서 함께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친자매 못지않게 가까워요. 지연아, 사람들이 뭐라든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세상에 우리만큼 끈끈한 가족이 어디 있겠어? 언니의 말처럼 우리 가족은 핏줄보다 더 강한 연결고리로 묶여 있었어요. 큰엄마, 큰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부자는 아니었지만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채워주셨죠. 대학 등록금도 취업 준비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어요. 대학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큰아빠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내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때 큰아빠를 꼭 안아드리며 다짐했죠. 이분들의 딸로 태어난 것이 저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요. 제 인생이 더욱 빛나기 시작한 것은 준영이를 만나고 나서였어요.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그는 첫눈에 반할 만큼 잘생기진 않았지만 묵직한 성실함과 따뜻한 배려심을 가진 사람이었죠. 지연 씨,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할래요? 제가 알고 있는 맛집이 있는데. 처음 데이트 신청을 받았을 때 조금 망설였어요. 직장 연애가 부담스럽기도 했고 제 복잡한 가족 배경을 설명하는 게 늘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준영이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죠. 1년 동안의 연애는 행복 그 자체였어요. 준영이는 제가 큰엄마, 큰아빠 밑에서 자란 것을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죠. 오히려 더 특별하게 생각해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지연이의 가족을 정말 존경해. 그런 사랑으로 지연이를 키워주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준영이의 프로포즈는 특별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지연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내가 평생 지연이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고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결혼 소식에 가장 기뻐하신 분은 큰엄마였어요. 우리 지연이가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내 소원이었어. 큰엄마는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툴러 무뚝뚝하셨는데 눈물까지 보이시며 기뻐하셨죠. 큰아빠도 덩달아 감격하셨고요. 준영이가 우리 지연이를 잘 챙겨주면 좋겠구나. 아버지로서 그것만 바란다. 언니 수진이도 제 결혼 소식에 제일 먼저 축하해줬어요. 드디어 내 동생이 시집간다. 웨딩드레스는 내가 골라줄게. 내 동생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 만들어줄 거야. 결혼 준비는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알아보고 신혼여행지도 정했죠. 준영이도 적극적으로 함께 준비했어요. 지연아, 우리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이잖아. 원하는 건 다 해. 내가 다 맞춰줄게. 그 말에 더 큰 사랑을 느꼈어요. 우리의 결혼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시작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상견례 일정을 잡기 전
준영이에게 물어봤어요. 준영아, 부모님께 내 얘기 다 해줬어? 내가 친부모님과 살지 않는다는 거. 당연하지.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셨어.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지연이를 더 대견하게 생각하신대. 준영이의 말에 안심이 됐어요. 사실 항상 제 배경이 문제가 될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준영이의 부모님도 이해해 주신다니 다행이었죠. 상견례 날짜는 꽃이 만개하는 봄날로 잡았어요. 큰엄마는 처음 만나는 준영이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주고 싶으셨는지 평소보다 훨씬 공들여 옷을 골라 입으셨죠. 어머님, 아버님께 예의 바르게 인사드려야 해.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큰엄마의 말씀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됐어요. 그래도 준영이가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상견례 전날 밤 언니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지연아, 내일 긴장하지 마. 넌 충분히 훌륭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걸 잊지 마. 언니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언니는 항상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았죠. 언니 고마워. 나도 언니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럼 내 동생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지. 그날 밤 설렘과 긴장으로 잠을 설쳤지만 행복했어요. 내일이면 준영이 부모님을 만나고 정식으로 결혼 인사를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을 테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운명의 날이 될 줄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상견례 당일 큰엄마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셨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챙기셨죠. 큰아빠도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으셨고요. 지연아, 너무 긴장하지 마라. 부모님들끼리 만나는 자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자. 큰아빠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자꾸 두근거렸어요. 준영이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우리 가족을 데리고 예약한 한정식 집으로 향했죠. 지연아, 오늘 정말 예쁘다. 우리 부모님이 반하실 거야. 준영이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곧 도착한 식당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였고 이미 준영이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준영이 아버님은 점잖고 조용한 모습이셨고 어머님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죠. 안녕하세요, 지연이 부모님. 드디어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처음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서로 자기소개도 하고 준영이 어린 시절 이야기도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죠.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시작되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준영이가 어렸을 땐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점잖아 보이지만요. 준영이 어머님의 말에 모두 웃었어요. 큰엄마도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셨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준영이 어머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런데 지연 씨는 언제부터 큰어머님, 큰아버님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큰엄마가 잠시 망설이시다 대답하셨죠. 지연이가 5살 때 동생 내외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부터 우리가 키웠어요. 아, 그렇군요. 불쌍하게 됐네요. 준영이 어머님의 말투에 뭔가 거슬리는 게 있었지만 예의상 웃음으로 넘겼어요. 하지만 그 후로 준영이 어머님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럼 친척들은요? 다른 가족은 없나요? 지연이는 학교 성적이 어땠어요? 대학은 어디를 나왔다고요? 집은 자가예요? 전세예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큰아빠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넘기려 하셨지만 준영이 어머님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준영이 어머님이 쩍하고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좀 놀랐어요. 준영이가 지연 씨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부모님과 산다고만 해서. 어머님. 준영이가 제지하려 했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아, 이건 중요한 문제야. 지연 씨는 결국 고아나 다름없잖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고아나 다름없다니요. 저를 키워주신 큰엄마, 큰아빠는 그럼 뭐란 말인가요? 순간 큰아빠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잘못된 표현이네요. 지연이는 우리 딸입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요. 큰아빠의 단호한 목소리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준영이 어머님은 멈추지 않으셨죠. 물론 그렇죠.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두 집안의 일이잖아요. 저희는 아들의 배우자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했던 자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어요. 준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저는 손을 꼭 쥐며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준영이, 어머님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건 준영이를 생각해서예요. 집안의 배경이 다르면 살면서 어려움이 많을 수 있거든요. 준영이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지연이를 정말 좋아해요. 배경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아, 내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결혼은 현실이야. 준영이 어머님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어요. 미리 준비한 듯한 그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죠. 우리도 지연 씨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도 큰엄마도 큰아빠도 놀란 눈으로 그 종이를 바라봤어요. 준영이 아버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요. 첫째, 신혼집은 우리가 지원할 테니 걱정 마세요. 대신 아침밥은 무조건 차려줘야 해요. 준영이는 아침을 꼭 먹어야 하거든요. 둘째, 집안일은 지연 씨가 전담하세요. 우리 아들은 집안일 시키지 마세요. 준영이는 어릴 때부터 해본 적이 없어요. 셋째, 준영이 회식이나 운동 가는 건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남자는 자유가 필요해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이게 무슨 조건인가요? 마치 하녀를 구하는 것 같았어요. 넷째, 아이를 낳아도 키우는 건 지연 씨 몫이에요. 준영이는 일이 바빠서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울 거예요. 다섯째, 명절에는 우리 집에 꼭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야 해요. 큰 며느리니까. 조건들을 읽어내려가며 어머님의 목소리는 점점 당당해졌어요. 마치 이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지연 씨 친정 부모님. 아니, 큰어머님, 큰아버님께는 우리가 정해진 용돈만 드리면 돼요. 그 이상은 어려워요.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준영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저는 손끝이 떨려왔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큰엄마는 눈물을 참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 참자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제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모욕도 견디려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건 좀. 저희가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지. 이런 조건을 미리 정하는 건. 준영아, 이건 다 너를 위해서야. 내가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지연 씨도 이해할 거야. 그렇죠, 지연 씨?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때 큰아빠가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우리 지연이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준영이 어머님이 해명하려 했지만 큰아빠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어요. 지연이가 친부모님과 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는 게 맞겠네요. 준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미안해. 어머니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이, 사랑이 이런 조건들 위에 세워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신혼집 지원은 없어도 돼요. 하지만
나머지 조건은 지켜주셔야 해요. 특히 아침밥 차리는 건 정말 중요해요. 준영이 어머님의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큰아빠와 큰엄마의 얼굴에도 서글픔이 깃들었고 준영이는 어쩔 줄 몰라 했죠.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대로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거란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상견례 자리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준영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큰엄마가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영이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준영이는 지연 씨를 정말 좋아하니까 이 정도 조건은 괜찮을 거예요. 서로 맞춰가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 말에 큰아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평소 온화하신 분이 이렇게 화가 나신 모습은 처음 봤어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큰아빠의 요청에 준영이,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큰아빠는 저와 큰엄마를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웠죠. 식당 바깥 정원으로 나가 셋이서 모였어요. 지연아, 내 생각은 어떠니? 큰아빠의 질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는 이런 조건으로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자 큰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울지 마.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결혼이라면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준영이는 다른 사람인데. 준영 군은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부모님과도 평생 살아가야 하는 거야. 지금 이런데 나중에는 더 심해질지도 모르잖니. 큰아빠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영이는 좋은 사람이지만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그리고 결혼 후에도 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아버지, 어머니, 이제 어떡하죠? 큰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결심한 듯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할 말은 해야겠다. 지연아, 내 뒤에는 항상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 셋이서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준영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그의 부모님은 마치 당연히 우리가 조건을 수락할 거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큰아빠는 자리에 앉자마자 차분하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잘 생각해봤습니다. 저희도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준영이 부모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우리 지연이에게는 신혼집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지연이에게 집값 10억 원을 지원할 테니까요.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어요. 준영이 어머님의 눈이 커졌고 아버님도 놀란 표정이셨죠.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들과는 일절 연락을 끊겠습니다. 뭐라고요? 준영이 어머님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큰아빠는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딸이 고아나 다름없다는 말을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지연이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딸이고 어느 집안에 시집을 가도 당당할 사람입니다. 큰엄마도 용기를 내어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연이가 하녀처럼 살게 할 수는 없어요. 지연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예요. 준영이 부모님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큰아빠의 역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죠. 그건 우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아들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딸에게 집을 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과 함께라면 받아들일 수 없네요. 큰아빠의 단호한 태도에 준영이, 부모님은 입을 다물었어요. 준영이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아버님, 저는 정말 지연 씨를 사랑합니다. 어머니 말씀은 그저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준영 군, 내 진심은 알지만 이런 시작은 옳지 않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죠.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저는 이런 조건으로는 결혼할 수 없어요. 제 말에 준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연아, 제발.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어머니 말씀은 그저 염려에서 나온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큰엄마, 큰아빠의 딸로서 이런 모욕을 참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준영아, 미안해. 하지만 난 조건 없는 사랑을 원해. 내 가족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 지연 씨,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저 준영이가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준영이 어머님의 말을 끊고 제가 말을 이었어요. 그럼 왜 저한테만 그런 조건을 요구하세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모든 걸 맞춰주고 희생해야 한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가능한 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어요.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부모님이요. 큰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분들의 딸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준영이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준영이를 정말 사랑했지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결혼은 원하지 않아요. 준영이가 절박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제발. 내가 어머님을 설득할게.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지만 저는 흔들릴 수 없었어요. 어쩌면 이 순간에 제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미안해, 준영아. 하지만 난 이미 결정했어.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큰엄마와 큰아빠도 함께 일어나셨어요. 준영이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준영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았어요. 지연아, 가지마. 제발.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마지막 존엄성만큼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준영아, 미안해. 하지만 내 부모님과 평생을 살 자신이 없어. 난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준영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큰엄마, 큰아빠와 함께 식당을 나왔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준영이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준영이는 다시 만날 수 없어요.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걸었어요. 식당을 나와 차에 타는 순간까지 눈물을 참았지만 차 문이 닫히자마자 터져 나왔죠. 지연아. 큰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품에서 오랫동안 울었어요. 큰아빠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으셨고요. 우리 딸 잘했어. 내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해. 큰아빠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은 아팠지만 어딘가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죠. 적어도 제 자존심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지켜냈다고요. 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존엄성을요. 집에 돌아와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휴대폰에는 준영이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죠. 지연아, 제발 전화 받아줘.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 어머님께 잘못을 깨달으셨다고 설득했어.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문자를 읽다 보니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어요. 준영이는 정말 저를 사랑했고 저도 그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자 다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큰아빠가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지연아, 괜찮니? 준영 군에게서 연락이 왔더구나. 네, 아버지. 많이 혼란스러워요. 내 결정을 지지한다는 걸 알아주렴. 무슨 선택을 하든 우리는 내 편이야. 큰아빠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늘 제 곁에 있어주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죠. 고민 끝에 준영이와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카페에서 만난 준영이는 수척해 보였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단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셔서. 준영아,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내가 모든 걸 희생하고 조건을 맞추는 게? 준영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물론 아니야.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우리 결혼하면 내가 다 바꿀 수 있어.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준영이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준영아,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가 그런 성격이신 거 알고 있었지? 준영이의 표정에서 답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내가 워낙 이해심이 많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 그 말에 마음이 차갑게 식었어요. 준영이는 저를 속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난 내 어머니의 조건에 맞는 며느리가 아니면서도 너한테 선택받은 거네. 지연아, 그런 게 아니라 호구 며느리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액수를 더 올리셔도 되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할 말은 해야 했어요. 더 이상 저를 속이고 이용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연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난 정말 널 사랑해. 사랑이라면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지. 결혼이 단순히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니라면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면 안 되는 거야. 카페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잘 살아, 준영아. 넌 좋은 사람이지만 우린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준영이와의 이별을 마무리했어요.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죠. 적어도 제 존엄성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회사에 돌아가자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아마 준영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나 봐요.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반응은 저를 지지하는 쪽이었어요. 지연 씨, 잘한 결정이에요. 준영 씨 어머님이 그렇게 까다로우신 분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용기 있네요. 저였으면 그냥 따랐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준영이의 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지연 씨,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저도 준영 씨 어머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 정말 고생할 거예요. 그제야 왜 준영이가 30대 중반까지 결혼을 못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준영이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회사에서도 준영이와 마주치는 건 불편했어요. 결국 저는 부서 이동을 신청했고 다행히 받아들여졌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준영이 어머니를 마주쳤어요. 백화점 앞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셨죠. 지연 씨, 우리 아들 상처받게 해서 기분 좋아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드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신다면 조건 없이 사랑해주세요. 아드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대로 지나쳤어요. 뒤에서 뭐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됐다고 느꼈어요. 아픔은 있었지만 그만큼 단단해진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준영이와 헤어진 후 3개월 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새 부서에 적응해 가고 있었고 주말에는 친구들도 만나며 활기를 되찾아갔죠. 큰엄마와 큰아빠는 제가 상처받은 걸 아시고 더 많이 챙겨주셨어요. 주말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고 함께 영화도 보러 다니셨죠. 지연아, 너무 우울해하지 마. 내게 맞는 좋은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야. 큰엄마의 위로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당분간은 연애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 자신과 가족에게 더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언니 수진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지연아,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나 프로포즈 받았어. 언니의 소식에 진심으로 기뻤어요. 5년 연애한 남자친구가 드디어 청혼했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언니는 제 상황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고 있었나 봐요.
언니 축하해. 정말 잘 됐다. 미안해.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서. 뭐 말해? 나 이제 괜찮아. 오히려 더 기뻐. 그날 밤 언니와 함께 축하 파티를 했어요. 와인을 마시며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떠들었죠. 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언니의 결혼 준비를 돕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요. 언니의 예비 시댁은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고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지연이도 우리 가족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많이 놀러 와요. 언니의 예비 시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문득 준영이 어머님과 비교하게 됐어요. 같은 시어머님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죠. 언니의 결혼식 날 저는 들러리로 참석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언니는 정말 아름다웠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축복했죠. 지연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니야. 넌 늘 내 옆에서 힘이 되어줬잖아. 내가 흔들릴 때마다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가족은 피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언니가 신혼여행을 떠난 후 큰엄마와 큰아빠와 저는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큰아빠가 말씀하셨죠. 지연아, 우리가 내게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주셨어요. 하지만 내가 상처받는 걸 지켜봐야 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단다. 그건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날 아버지께서 당당하게 맞서주셔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큰엄마가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넌 정말 우리 딸이야. 내가 자랑스럽단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 앨범을 펼쳐보았어요. 어린 시절 사진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수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죠. 친부모님과 함께한 짧은 시간의 사진도 있었고, 큰엄마, 큰아빠, 언니와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도 가득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누구인지는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고아나 다름없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상처는 치유됐어요. 준영이와의 인연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고 제 가치를 깨닫게 해줬죠. 물론 가끔은 그를 생각하며 아쉬움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선택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요.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됐어요.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인연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 곁에는 언제나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